자, 우리 두 번째 테마에 해당되는 금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자, 돈의 가격을 얘기하죠.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자율, 금리는 이렇게 상승하게 되어 있는 거고 반대로 자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면은 금리는 하락하겠죠. 자, 요 논리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는 금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데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금리가 바로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기준금리. 자, 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발표를 하는 거냐면은 국내 물가라든지 국제외 경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죠.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낮출지를 결정하는데 연 8회 결정해요. 이거를 연 8회 결정한다. 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소비가 좀 안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실물 경제,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소비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바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해서 바로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6 내지 12개월 시차를 두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금리 올리다 보니까 실물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을 좀 낮추겠죠. 결국 뭐냐 하면은 물가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물가 안정. 그래서 기준금리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물가 안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운영 체계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우리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봤죠. 콜이라는 거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는 콜. 자, 콜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콜 금리도 똑같아져요. 그죠? 즉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영향을 미치는 거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천천히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왜 인상했을까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안정시키려고, 그죠? 그래서 향후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되면은 한국은행은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결국 물가를 안정시키는 이런 정책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바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또 봐야 될 게 세 번째 금리의 종류예요. 자, 금리의 종류는 여러분들 물가를 고려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라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금리예요. 은행에 가면은 2% 이자 주겠다. 이게 바로 명목금리인 거죠. 자, 근데 은행에 2%를 맡겼는데 1년 후에 2%의 이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밖에 가서 뭐 물건을 사려다 보니까 예전에 가격보다 더 많이 물건값이 뜰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보다 이렇게 명목금리가 더 낮으면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이자를 쳐준다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보다 더 적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하는 거고 이 실질금리라는 개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거 이외에 자, 겉으로 보이는 금리를 우리는 표면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적인 효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실효금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표면금리, 실효금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물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여러분들 금리 2%씩 쳐준다라고 해도 각종 세금이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모든 효과들을 고려해서 뭐 비과세 상품이 훨씬 더 나한테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실효금리가 더 좋은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 금리, 겉으로 보이는 금리, 표면금리가 같다고 해서 그 실제 효과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효금리를 보고선 우리는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이 선택 기준인 거죠. 선택 기준. 가끔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표면금리가 같으면 실효금리도 같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여러분들 금리 계산하는 방식 중에서 단리하고 복리라는 게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 실질적인 효과는 이 복리가 더 크죠. 그쵸? 이런 차이인 거예요. 단리가 같다고 해서 복리가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복리라는 방식도 여러분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식인데 월복리라는 게 있고요. 또는 3개월 복리 또는 분기 복리 이렇게 하고 반기 복리 또는 6개월 복리 또는 이 연복리 복리라는 횟수 여러분들 이자가 불이 되는 그 불이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월복리는 1년에 12번 이자가 계속 계산되는 게 월복리인 거죠. 연복리는요 1년에 한 번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3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라고 하면은 이 복리 방식 중에서 만기 금액이 가장 큰 방식은 뭘까요? 그쵸? 월복리가 가장 클 거예요. 이자가 불어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도 가끔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다음 중 만기 금액이 가장 큰 복리는 뭐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함께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금리 문제에서 틀릴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